여야 대진표 이런 말을 저희가 붙여놨는데 대진표가 거의 조금씩 확실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 쪽에서는 경기를 치르기는커녕 시합장에 나가겠다는 선수가 없다. 선수가. 경기는커녕 선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보수 진영에 계신 많은 유권자분들, 그 다음에 중도라고 답변을 하지만 사실은 보수 쪽 후보에게 표를 계속 줘왔던 유권자들,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에휴, 난 6월 3일 날 뭐 일본 여행이나 갔다 올 티어. 난 6월 3일 날 시골에 내려가서 난 낚시나 하고 올 티어. 나 그날 등산 약속 잡았잖아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참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됐든 또는 시사 문제로 방송을 하든 저 같은 입장이 됐든 그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신바람 나게 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먼 산 바라보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 같은 청년들, 대학생 청년들, 이 사람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인데 내 자신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어 이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생각을 한다면 귀중한 나의 한 표를 끝까지 투표장에 나가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인공지능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6월 3일 날 투표율이 50% 남짓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 뻔한데 내가 투표장에 가서 뭐해. 이제 이런 분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한 것처럼 앞으로 90일이 남아있는데 9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산도 넘고 강도 건너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진표가 지금 차곡차곡 확정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가 확정됐다. 선수들이 다 지금 이제 유니폼 갈아입고 링 위에 올라와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야, 링에 누군가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몇 달 전에는 링에 올라가겠다는 선수마저도 나 생각 없어. 난 지금 있는 자리라도 지킬래. 특히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은 광역단체장에 이제 도전을 해봄직하지만 이게 후보가 되는 순간 자기 의원직을 일단 내놓고 광역단체장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 선거에 지면 갑자기 이제 백수건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리스크를 이제 안 걸머지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의원직도 쥐고 있고 그다음에 광역단체장도 내 끝까지 간을 보고 여론조사 추이를 받다가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이걸 놓고 그다음에 출마를 할 테야. 이제 이런 겁니다. 일단 얘기를 좀 해봐 드리겠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민주당 어제 성동구청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나간다. 정원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경남지사였던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 저희가 그 이재명 정권 들어서 지방시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감투를 하나 쓰고 있었는데 아마 그 자리 오늘 사퇴한다고 그러죠. 오늘 뭐 속보가 사퇴했군요. 사퇴하나? 오늘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것도 아마 오늘 할 겁니다. 저건 뭐 변수가 생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퇴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김경수는 경남지사에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지사는 김경수하고 지금 지사가 박완수 국민의힘 이렇게 붙는다는. 그래서 김경수도 거의 단수 공천 안 되나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희숙 나간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장 민주당 쪽에서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하고 붙어가지고 석패를 했던 그 사람. 그런데 이재명의 명심이 실려 있는 사람 박찬대, 여기가 원래 회계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연수 갑 지역구에서 3선을 했습니다. 박찬대 단수공천 확정. 그래서 박찬대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유정복 시장하고 이제 한판 승부가 대진표는 이건 결정이 됐습니다. 유정복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정복과 박찬대와 유정복 여기는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지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우상호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원도 지사하고 있는 김진태하고 둘이 붙습니다. 이것도 확정. 김진태 대 우상호, 우상호 대 김진태, 강원도 지사 후보 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출마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출판 기념회 못합니다. 하려면 어제까지 했어야 됩니다. 의정보고회 이거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방송 출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서 하려면 어제까지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당 쪽에는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경기지사 후보 각각 5파전 5명이 지금 이제 나설 것으로 보이고, 전남 광주는 거기 통합됐잖아요. 행정통합. 여기는 8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답니다. 왜? 나가기만 하면 당선이니까. 그 다음에 울산은 3파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는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하고 그 다음에 부산 시당위원장이었던 이재성하고 둘이 2파전. 그 다음에 당 수석대변인이었던 박수현 어제 방송 중에 느닷없이 충남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하고 충남이 통합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그때 새롭게 뭘 모색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현은 충남지사. 그러면 강훈식은 어디로 가지?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전시장? 급이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오만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럼 그냥 비서실장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대전시장에 출마를 하는 건지, 거기도 지금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국민의힘 후보가 없느냐. 숫자로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17개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후보, 민주당은 이미 20명 확정, 국민의힘은 12명, 절반밖에 안 됩니다.
기초단체장 민주당은 예비 후보가 326명, 국민의힘은 175명. 광역단체 의원들 민주당은 예비 후보가 544명, 국민의힘은 208명. 절반이 좀 넘거나 절반이 안 되거나. 경기는 고사하고 선수가 없는 겁니다. 나가겠다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이 이정현 전 대표인데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젊은 의원들,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개별 접촉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답니다. 도전해. 당에서 정말 열심히 밀어줄 테니까 한번 도전해봐.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광역단체장, 서울시장이 됐든 강원지사가 됐든 뭐 부산시장이 됐든 뭐 대구가 됐든 경북이 됐든 이렇게 현재 국민의힘이 시장 도지사를 맡고 있는 광역단체에 대해서 야, 그 사람들 자동 뽕으로 그 공천받는 거 없어. 다 경선이야. 이렇게 지금 광역단체장, 국민의힘 출신 광역단체장들을 계속 압박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국민의힘의 그 현역 국회의원들, 그중에서도 젊은 국회의원들에게 자, 도전하라고. 그렇게 유도하려고 일부러 그러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글쎄요, 서울시장 후보군 여러분 국민의힘 쪽에서는 누구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거의 확정적인 사람이 이제 오세훈 현 시장, 그 다음에 윤희숙 전 여의도 연구원장, 이제 두 사람은 확정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동욱 의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뭐 일설에는 안 나간다고 이미 얘기를 했다는 말도 들리기도 하고, 또 아직도 변수라고 보기도 하고, 장동혁 지도부가 오세훈 말고 신동욱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한때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상황은 그러한지 뭐 그런 쪽에 있고, 나경원 의원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말이죠. 이제 부산에서는 주진우 법사위원이기도 하죠. 주진우 의원이 무서운 기세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장인 박형준하고 주진우하고 양자 대결, 데스매치 벌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도읍 의원이 주진우 치고 올라오는 거 보고 김도읍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하려다가 이제 한번 뜻을 접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가는 다크호스라는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그 여론조사 그 돈을 대납받았다는 의혹 재판이 지금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세훈 시장이 그랬더군요. 야, 내가 진즉 이거 기소하고 수사를 하려면 좀 빨리 하자고 그랬는데 이 일 벌어진 게 2024년인데 2025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재판을 시작하는 거, 이거는 지방선거하고 딱 시기를 겹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재판받으면서 선거 치르게 됐어 지금. 그러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소장파 의원들, 대안과 미래라는 이름의 소장파 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대안을 세워서 미래에 대비한다 이런 거겠죠. 이제 그 소장파 의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 인물이 이성권 의원, 이분이 이제 간사입니다. 그리고 조은희 의원, 이 두 사람이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만나고 또 장동혁 대표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라, 이 전륜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거 요구하다가는 선거가 죽도 밥도 아닌 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만나봤는데 그 뜻을 꺾기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 따라서 모든 결과를 장동혁 대표가 지겠다고 하니 선거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다고 하니 우리도 전륜하라는 요구를 멈추겠다. 미우나 고우나 당원들이 선출한 당 대표가 아니더냐. 당 대표가 일단 90일 남아있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당이 합심을 해서 힘을 실어주려면, 그러려면 우리의 요구를 중단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또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한과 책임은 나의 문제입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6.3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수도 있다는 말이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다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체제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이냐. 그런데 거기까지 확대 해석은 안 하기로 했다. 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그 이란 사태, 이란 전쟁, 아주 민감한 촉수를 우리가 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 다음에 당장 휘발유 가격, 우리 자동차 휘발유 가격이 또 들썩들썩 상당 부분 지금 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주식시장 정말 너를 뛰듯이 그렇게 요동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6월 3일 지방선거를 치러내는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